이번엔 전략 플러스의 시간인데요. 시장 상황 점검과 투자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 한동훈입니다. 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TV 토론 이후에는 이 트럼프 쪽으로 판세가 거의 기울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정치 대선 일정이 참 뜨거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해리스가 민주당의 후보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오바마 등 민주당 영향력 있는 인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상 거의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첫 연설을 하면서 대선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지난 현재 정치 후원금이 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를 앞섰다는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떠오른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정책이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과거 해리스의 발언과 정치적 결정을 근거로 살펴보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해리스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어떤 행보를 걸어온 인물입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그 지방 검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을 거쳐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과거 2020년 대선 전에 이 20년도 대선에서는 전 민주당 그 경선에서 해리스 후보는 소득이 10만 불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500불 상당의 세액 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설기도 했었고요. 주지사였을 때에는 소득 10만 불 이하의 가정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불하는 렌트 가격과 공과금의 합이 소득의 30%를 넘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라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그러한 세입자 세액 공제 또는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결국은 렌트값을 더 올리게 되어서 세입자들에게 더욱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시스템이라는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세수 정책과 관련해서 바이든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법인세를 한 3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입장보다는 바이든보다 훨씬 더 세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예. 트럼프 집권 당시에 이제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파격적으로 내렸었죠. 2020년도 민주당 경선 당시에 바이든 후보는 이 법인세를 28%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리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35%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이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급락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홈 오너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해리스 당시 주 법무부 장관은 5대 대형은행으로부터 1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탕감을 이끌었는데요. 이 당시의 이 정책은 오바마 정부 계획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보면 좋을 내용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중국에 대한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리스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쪼끔은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세금 부과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했거든요. 이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이 세금이 우리 국민들의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시장이 지나고 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책의 세금 정책에 더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되었죠. 게다가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위구르의 소수 민족의 여성 인권이라든지 홍콩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비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쪼끔 강경 기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위스콘신에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기본이 된 것이 building up the middle class였습니다. 결국 중산층을 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저렴한 의료보험, 저렴한 아동 시설 케어, 시니어 케어,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리스의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가 환경과 기후 변화인데요.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나프타 조약이라고 있었죠.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유무역 협정이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트럼프가 USMCA라는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조약이 이제 여러 차례 수정 끝에 민주당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통과가 되었지만 해리스는 그때 반대표를 던진 소수표였습니다. 그때 USMCA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조약 자체가 환경 보호와 합의 사항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깔고 있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해리스는 바이든이 재생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동조할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와 관련해선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해리스는 대마초의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합법화에 아주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 단위에서는 좀 합법화가 되어 있는데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다 되지 않았거든요. 법무부와 마약 단속국에서 여전히 마리아나를 이제 마약류로 스케줄 1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가 압박을 가하면서 대마초를 이제 그런 것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올해 3월 초에는 대마초 흡연만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줄곧 정치 생활을 캘리포니아에서 했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생리도 잘 알고 그 상황을 잘 알죠. 그래서 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바이든 정부와 비슷한 기조일 것 같은데 AI에 대해서도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고요.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보안 등에 대해서 과거부터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반대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더 강해져서 사이버 보안에서는 조금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미들 클래스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5G 인터넷 서비스 보급 확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ETF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로는 ICL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클린 에너지로서 많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보험, 메디케어 관련 서비스 제 투자를 하는 IHF라는 ETF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JUS라고 하는 미국의 마리화나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ETF, 액티브형 ETF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보안 관련 ETF로 핵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의 정책이 구체화된다면은 오늘 말한 내용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11월 4일에는 대선과 더불어서 하원의 전원 435석 그리고 상원의 3분의 1이 뽑히는 중요한 날입니다. 대선도 중요한 날이지만 결국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없으려면 양당이 갈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부터 상하원이 같은 당이 된다면 정책은 급변하는 시기를 오기 때문에 결국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선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의 여론조사도 이 스윙 스테이트 위주로 아주 박빙으로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선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앰플리파이 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